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통일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통일부 장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의원 계속해서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바 있는데 일단 교수님 어떻습니까? 적합한 인물인가요?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이인영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도 하셨고 오랫동안 다선의 의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지난번 통일부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무적 부분에서 물론 뭐 김현철 전 장관이 뭐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역할 자체가 정무적 부분도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학자 출신이시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역할 자체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북 관계나 아니면 대외 활동 또 통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뭐 왜냐면 그래서 김현철 전 장관이 마지막 이임하면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너무 많고 그리고 권한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게 이제 정무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또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제 통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얘기했었고 얘기하고 일도 했었으니 제가 볼 때는 정무적 감각을 좀 더 강화시키는데 통일부 장관으로 가는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청와대에 있는 외교 안보 라인하고 통일부하고 잘 합이 맞아야 되고 거기서 의견이 분분할 때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자 출신들이 오시면 이분이 약간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와대의 압력이 너무 강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청와대 주도로 끌려가게 되면 통일부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일이 터지면 모든 또 문매는 또 통일부가 다 받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을 통일부 장관을 앉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뭐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지금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동력, 내부에서부터도 좀 모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판단인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라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또 이름을 받아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 장혜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효과 없는 세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 부총리 된다고 해서 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통일부 장관 되면 정치인 출신이라 통일부 자체의 부처 힘이 좀 세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출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북한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인영 장관이랑은 말해야지 하고 김현철 장관이랑은 대화 안 하다가 이인영 장관이랑 대화하나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 김여정 부부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직접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나는 미국과만 대화하겠다. 통미봉남이라고 하죠. 그러한 전략 노선을 설정한 지 벌써 1년이 다 넘어갑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로 꾸준히 그러한 통미봉남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험한 담화가 전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나왔고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했어요. 사실 담화문에 있어서는 보통 자기 급수에 맞는 사람까지만 거론하는 게 외교 무대의 통상적 관례인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북한은 노골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라면서 대한민국을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유력 정치인이 되거나 부총리가 된다고 해서 북한이 갑자기 대화의 문을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인영 장관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를테면 뭐 한국에서 보내는 그런 대북 선전 매체, 뭐 삐라라고 하죠. 선전물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 발의나 추진 등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이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정책은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북한은 비핵화를 완전히 하기 전에 제재 해제를 받고 싶은 것이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를 못 해주겠다. 이 간극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운전자를 자임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디로도 핸들을 돌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는 이 본질을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든 그리고 이게 뭐 부총리가 아니라 총리급이 되든 실질적으로 대세에는 현재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 그래서 이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는 건 결국 이인영 전 원내대표나 이런 정치인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 정도 수단밖에 못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차갑게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 좀 온도차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통일부 장관과 동시에 안보 라인, 외교 안보 라인도 교체 내지는 어떻게 좀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는데
장평론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체해야죠. 사실 외교 안보 라인이 하노이 노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남북 관계 악화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을 보면 이게 교체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려요. 문재인 정부 인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전문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른 파트에서도 뭐 법제처장 하시던 분이 뭐 청와대로 가고, 청와대 계시던 분이 딴 데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게 말하면 한 번 마음에 든 사람은 계속해서 쓰는 경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쓰던 사람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정의용 실장 물러나면 그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 내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 국가안보실의 1차관 같은 경우도 승진할 수 있다. 결국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네. 정책 기존하거나 새 바람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바뀌고 기존의 정책 기존은 그대로 유지되는 차원에서 인사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새롭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거잖아요. 파격적인 인물은 전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것은 현재 타이밍상 적절한 판단입니다만, 교체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좀 지켜보는 어떤 전 세계 국가들, 북한을 포함해서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뭔가 새로워지는 건가, 네. 참신해지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을 교체를 해야지,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고 해서 그걸 교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완전히 좀 시선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일관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북한만의 문제로 이게 제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은 거의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참신성의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이 상황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또 대북 관계, 문재인 정부들의 대북 관계에 직접적으로 함께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다시 기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뭐 북한이 갑자기 우리와 친해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게 이 국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북한은 항상 행동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 국가와 동일하게 외교 정책을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막무가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또 뭐 격을 따지고 이러는 집단도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제 몇몇 예컨대 서훈 중 국정원장이나 임종석 실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어떻게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튼 사람을 바꿔줌으로써 분위기 쇄신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정책들을 또 입안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점에서는 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 쇄신, 틀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부분과 동시에 또한 정책 등등의 어떤 그 일관성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